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유창입니다. 네. 오늘이 금요일이죠. 또 5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월봉이 음봉으로 거의 확정적이죠. 과연 이제 월봉은 음봉으로 확정적인데 남은 시간 2시간 안에 양봉으로 확 전환될 일은 희박할 것 같고요. 6월 달을 또 살펴봐야 되겠죠. 자, 5월 달 험난하게 좀 왔습니다. 시장이 뭐 5월 달에는 폭락이 올 거다. 그동안 통계적으로 그랬다. 말들이 많았습니다만 폭락은 아니었고요. 더 지저분하고 답답한 흐름의 하락의 눌림을 계속 만들었던 5월 달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마지막 거래일인데 얼마나 올라가나요? 볼까요? 밀어붙일 수는 없다. 그래도 2100은 지켜놓고 끝내봐야 되겠다는 심산인 것 같아요. 0.31%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2117포인트를 현재 시간에 보여주고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가 오늘 좀 소폭 개파락 양봉으로 좀 나오고 있는 흐름인데 시장의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진짜 시황의 포인트는 오늘 어떻게 봤나. 월말 음봉 꼬리 잡아주는 하루. 전 특별한 의미를 강하게 부여하고 싶지는 않아요. 오늘 하루에. 그러니까 월봉이 생길 때 굉장히 밀어붙여서 뭐 종가저가식으로 확 아랫꼬리 없이 밀어붙이는 그런 월봉을 만들어주기 싫으니까 아랫꼬리는 살짝, 월봉에 꼬리 없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월봉에 윗꼬리든 아랫꼬리가 완전히 없이 종가저가라든가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꼬리를 하나 잡아주는 정도고요. 특징은 오늘 하이닉스 강세. 뭐 지난번에 이 시간을 통해서 48,000원 넘어가면 슈팅 나온다고 했는데 계속 나오고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보험주. 얘기했듯이 코리안리를 비롯해 삼성화재 그리고 오늘 또 하나손해보험까지 보험주의 강세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이 두 종목은 지속적으로 코스피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상승의 흐름이 양호하게 또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철강증권 반등이 나왔는데요. 철강은 이제 우리 정부에서 무역 규제를 중국산의 H형강이죠. H형강이라는 것이 무역 규제를 한다고 하는 건데 일단 반사액을 좀 얻을 수 있다 이런 건데 H형강이 고급 철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쪽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가 부분에 있어서 조금 수익 개선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철강 부분은 또 고부가 가치 철강들이 이익 개선에 좀 도움이 된다는 점. 그래서 일단 그런 이슈가 오늘 나오면서 상승 흐름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증권주가 계속 5월달에 가격과 기간 조정을 보여줬잖아요. 뭐 그런 상황에서의 기술적 반등, 지수가 오르면 증권주는 오른다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부여할 수 있겠고요. 국내 산업 동향이 여전히 부진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나 우리나라 이 시황 보시는 분들이 국내 동향은 거의 안 보시더라고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통계 자료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과연 국내 4월의 산업 동향들은 어땠는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 요 반도체인데요. 이것은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하고 같이 한번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따로 이따 설명드릴게요. 먼저 디램 시장의 매출액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 13년, 14년, 15년 상반기까지 올해 15년 상반기 그리고 16년도 상반기까지도 이 디램 시장은 빅사이클이라고 얘기들 합니다. 이게 추세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모바일 디램 시장인데 결국 디램이 PC 쪽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모바일 시장 쪽에서의 급격한 성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 이게 지금 포커스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와 전적으로 하고 있는 하이닉스가 가장 실적 모멘텀이 좋고 기대 심리가 강한 거죠.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하긴 합니다만 모바일 사업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반도체만 있었으면 쭉 갈 텐데 모바일 사업부에 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출렁출렁 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보면 결국 반도체는 두 가지 포커스가 되죠. 하나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하이닉스도 그렇고 올해 하반기까지 지난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자료를요. 올해 하반기까지 계속 공격적으로 투자합니다. 설비 투자. 그러니까 이 모멘텀으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뭐 재작년 하반기부터죠. 그 이슈 뉴스가 나온 시점부터 계속 장비주들이 움직입니다. 그럼 장비주들은 제가 봤을 땐 일단 올해 3분기까지는 계속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다 이거죠. 3, 4분기까지는. 그러니까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다 반도체 쪽 장비는 끝나요. 대부분 수주가. 대신 평택 쪽은 계속 이어지긴 합니다만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그 모멘텀이 계속 올라왔다면 또 하나 부품 소재들. 부품 소재주들이 이제 출하량이 증가하고 시장 매출액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계속해서 매출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올해는 지금 시점에서 장비주들은 누가 더 고점에서 잘 팔아먹을까 기준을 갖고 있던 분들 그거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품 소재주들은 언제든 내가 좀 들어가서 올 3, 4분기까지도 한번 매매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는 종목 찾아봐야지 이렇게 관심을 주면 좋겠죠. 자, 먼저 하이닉스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 차트를 또 안 보고 가면 서운할 것 같아서요. 하이닉스, 네, 51,000원. 네, 지금 현재 그렇죠? 2.5%. 오늘 뭐 누가 뭐래도 하이닉스가 짱입니다. 네. 보시죠. 차트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박스였죠. 참 이 박스를 버텨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 와중에도 외국인들은 지분을 꾸준히 그러니까 수급은 계속 이어져 왔고요. 여기서 제가 라인 하나 그렸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2014년 8월 달 하반기에 48,000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대량 거래량이 팡 발생한 다음부터 밑으로 빠지고 오르고 빠지고 오르고 오르면 저항 계속 그러고 올해까지도 저항이었다가 이번에 돌파를 시켰죠. 그러면 주목하시면 하이닉스가 갖고 계신 분들 48,000원이 깨지면 매수를 또 해야 될까요? 보유를 해야 될까요? 현 시점에서 가는 거 인정하는데 오늘 갑자기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48,000원이 깨지면 보유해요? 아니죠. 청산하고 나온 다음에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죠. 48,000원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 48,000원의 지지를 계속 활용하자. 깨지면 이상해지는 거고 수상한 거니까 그 기준점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고가가 나온지 여부는 글쎄요. 한 번쯤은 더 고개를 내밀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는데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예측 불허입니다. 그러니까 48,000원 기준에서만 깨지지 않으면 가보자라는 심산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험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험주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세인데요. 삼성화재 지금의 차트는 이거 주봉입니다. 그 다음에 메리츠화재도 그렇고 코리안이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신고가 또 나오고 있고 하나손해보험까지 보험주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좀 괜찮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 지금 이 시간에서 특징적으로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런데요. 특징적인 게 어떤 거냐면 어디가 있죠? 지역난방공사예요. 지역난방공사가 1분기에 실적이 좋게 발표된 이후에 2분기도 뭐 굉장히 화려하게 올라오고 있죠. 4월 달부터 지금. 그러니까 1분기 때는 기대가 전혀 없다가 1분기 실적 뚜껑 열리니까 좋으니까 4월 달부터 올라오고 5월 달 더 강력한 수급 모멘텀 외국인이 끌어오면서 강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주봉으로 본다면은 이 종목 지금 62평과 120평이 데드크로스 난 자리까지 왔으니까 지금 무조건 그러면 사야 돼요? 좀 과하죠. 그건 왜? 심해 충돌 자리니까 눌리는 과정을 기다려본 다음에 관심을 두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넘어갈까요? 예, 좀 봤으니까. 자, 코스피 아까 제가 얘기할 때 국내 동향을 좀 봐야 된다고 했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동향. 4월 산업활동 동향이 이제 발표가 됐어요. 보시면 광공업 쪽이 1.2% 감소예요. 이번에 산업 동향 쭉 살펴보니까 설비 투자도 감소, 건설 기성도 감소. 안 좋다는 얘기죠. 여전히 우리나라의 그 동양 수출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경기를 어떤 활성화시키는 어떤 모멘텀이 있어서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꼼꼼히 따져보면요. 반도체만 전월 대비 18% 증가하고요. 대부분의 그 산업은 다 하향이었어요. 부진했어요. 그다음 휴대폰이 8% 정도 전월 대비. 다음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면 수출 물량, 무역지수에서 수출 물량입니다. 수입은 빼버리자고요. 수출 물량을 쭉 보시면 1, 2, 3, 4, 1, 2, 3, 4 물량지수, 금액지수 나오는데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일반 기계. 일반 기계 쪽만 3, 4월 달에 물량지수가 증가하고요. 보시면 전반적으로 4월 달에 금액적으로 보더라도 석유, 화학 부분. 화학은 좀 물량은 조금 증가했죠. 그 3월 달에. 그러니까 3월 달에 3, 4월 때 생각해 보세요. 왜 화학주들이 확 올라갔나? 동향이 좋아졌고 지금 왜 찔찔댈까요? 4월 달에 부진했거든요. 전반적으로 큰 증가폭이 없이 부진하다고 됐죠. 미진하고. 일반 기계 쪽만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전기전자 쪽 보시면 그래도 양호하게 마이너스 없이 동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자, 보십시오. 제가 어제도 기계 쪽을 좀 몇 종목 많이 설명해 드렸잖아요. 뭐 진성 TC, 신흥기계, 또 이제 오늘도 보면 DMS라는 기계도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 이 DMS는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 가는 걸 수도 있고요. 이런 기계 쪽도 지금 시장에서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못 받고 있지만 뜯어보면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고 관심을 줘야 될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다예요. 기계 쪽에. 그런 점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자료 한번 볼까요? 네. 네, 이건 아닙니다. 네, 제조업 BSI인데요. 제조업 지수를 보니까요. 여전히 계속 2014년부터 지금까지 어떤 성장, 어떤 터닝 포인트가 강하게 나오지 못해요. 계속. 그 다음에 전월 대비해서 또 하락을 보여줬다는 거. 아직 뭔가 우리나라의 그 제조업 지수가 확 뜨지 못한다는 거. 근데 다음 자료 보시면요. 비제조업은 좋아요. 비제조업 쪽 좋다 보니까 어제 제가 전체 종목을 쭉 살펴드렸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종목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시장의 중심이라 했던 수출주들은 거의 들어오지 않고 왜 뭐 음식료라든가 제약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그렇죠? CGV라든가 이런 종목들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BSI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계속 꾸준히 매달 보시면 아 내가 이런 종목군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이런 종목군을 찾아봐야겠구나라는 가이드라인이 되죠. 이런 점에서 지금 시장이 여전히 이런 수출주들이 부진하다. 그러니까 전차 군단이 빠져버리잖아요. 전차 군단이 빠진다는 거는 제가 어떤 표현을 쓰고 싶냐면 삼성전자, 그 다음에 삼성전기, LG전자, LG디스플레이, LS한전, IT 쪽이 대장들이죠.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자동차 부품주, 조선주. 못 가죠. 그러니까 이 동향만 보더라도 못 갈 수밖에 없구나, 현재. 근데 걔네들이 터닝을 해줘야 우리 증시가 2300도 가고 2500도 간다는 희망을 갖는 거라고 제가 누누이 이 시간에 쪽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해야 될까요? 현재 우리나라 증시가 2100대는 와 있지만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뭔가 맛이 없는 거죠. 그 종목군들이 좀 살아나야 제가 봤을 때는 2300이나 2400도 간다라는 희망 섞인 어떤 가능성을 보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고 지수를 글로 올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그렇게 될지 안 될지 기로에 서 있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볼게요. 716.51포인트. 참 710포인트에서 어지간히 왔다 갔다 합니다. 눌렀다, 올렸다, 눌렀다, 올렸다. 오늘 코스닥은 지수가 이제 1% 상승하는데요. 어제 중국 증시가 급락해서 오늘 코스닥 우리나라 걱정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의외예요. 네, 저도 좀 의외입니다. 보니까 또 바이오 제약이 신났습니다. 말리지 마. 짱구는 못 말려처럼 대한민국의 바이오 제약 못 말렵니다. 현재. 어쨌든 그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공격적인 투자 포커스 찾으시려면 분명히 꼼꼼하게 보시라고 했어요. 제가 3년 연속 적자 기업이 시가총액이 7천억 되는 거, 이런 경우를 과연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냉정하게 좀 살펴보시고 트레이딩 관점만 활용하시라고 제가 언급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코스닥 이렇게 보고요. 코스닥의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카카오 급등을 오늘 메인을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부품 소재, 아까 했듯이 반도체 그렇게 좋은 상황에서 장비주들은 됐고, 이제 부품 소재로 본다면 OCI 멀티리얼즈, SNS텍, TCK, ENF테크. OCI 멀티리얼즈 특수가스잖아요. 반도체 생산이 많아지면 특수가스 많아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SNS텍, 프랭크 마스크도 많아지는 거고요. 실적이 좋아지겠죠. 매출 추이가. TCK 어제 얘기해드렸죠. 실리콘 링, ENF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 식가계. 솔브레인까지 들어오긴 해요. 식가격 중에.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솔브레인 뺀 이유가 있어요. 얼마 전에 종목60을 했던 코너에서 왜 뺐는지 그 이유는 보시고, 걔보다는 얘네들이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선충전 미래성장주. 미래성장주에는요, 차세대 디스플레이는 누가 뭐래도 플렉시볼입니다. 플렉시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무선충전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무선충전 관심 있었는데 왜 있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다음 자료 보면요,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다음 카카오가 오는 뉴스에 막 뜬 게 네이버하고 사이버 언론에 퇴출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SNS 패스라고 인도네시아에 접수를 했다. 그러니까 해외 시장 진출.
중국에서 신사업 쏟아진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뉴스들이. 이게 그렇게 과연 시장을 끌어올 만한 뉴스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뉴스가 되는 거죠. 왜 뉴스가 된다고 보냐면, 결국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는 내수 국내 시장에서는 뭐 확고한 점유율과 확고한 시장 지배력을 토대로 각광을 받고 있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그동안 굉장히 컸죠. 근데 해외 쪽에서도 좀 더 진출해서 하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삐진하다가 이제 뉴스가 나오는 거죠. 막.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또 새로운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포인트에서 오늘 주가가 또 반등이 나오는데 이것이 맞물렸다고 보시면 돼요. 차트를 보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요. 왜 많이 빠졌냐? 다음이 올라갈 모멘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오늘 9% 상승 쭉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때까지 모멘텀 없었잖아요. 2013년대까지. 그러다가 카카오랑 손잡고 나서 이 선을 굵게 해드릴게요. 안 보이래요? 카카오랑 손잡고 나서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의 힘으로 올라갔다가 차익 실현. 뭐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카카오랑 손잡은 것까지 좋아요. 그렇죠? 손잡고 나면 뭐 사랑이 싹이 트든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었던 거죠. 뭔가 확 불꽃이 타오를 것처럼 했지만 결국 사랑은 100일밖에 안 간다? 그런 식의 느낌을 줬죠. 뜨거운 사랑했지만. 그러다가 이제는 뭐예요? 냉정하게 보니까 그래도 이제 냉정하게 보니까 다음 카카오가 앞으로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신사업부터 실적을.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바닥권에서 튀는데 기술적으로 기가 막힌 자리에서 튑니다. 보시죠. 일봉을 좀 보면요. 여기 보시면 일봉에 최대 거래량이 빵! 카카오 손잡았어 하는 시점 있죠. 그 다음에 장대양봉 터졌던 10만 원에서 튀는 거예요. 10만 원까지 뺐다가 이제 10만 원에서는 기술적 반대를 모색하고 있는 와중에 뉴스까지 나와주니까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은 이제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갈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12만 요 자리죠. 전고점 자리이기도 하고 했던 12만 4천 원 자리 정도? 이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OCI 한번 볼까요? 반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반도체 쪽 관련인데요. 보시면 한미반도체 장비 쪽은 잠깐만 설명드리면 차트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먼저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장비 쪽은 이제 차익 실현 좀 했던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부품 소재 쪽은 안 나와요. 누르면 튀고 누르면 튀고 계속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품 소재 쪽 지금 더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가면 TCK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네프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요. 아, 이래서 부품 소재가 지금 장비보다 좀 더 낫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자료를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무선 충전이 오늘 좀 떠요. 뉴스도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요? 고민해 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뉴스 만들었다고 봐요. 왜요? 월드 IT 쇼라고 2015년 월드 IT 쇼가 지금 서울에서 열립니다. 27일부터 31일까지인가요? 거기서 이제 무선 충전 관련된 그 신기술도 나오고요. 박람회잖아요. 그 뉴스가 거기에 묻어서 나온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무선 충전 이제 RF텍이라든가 캠트로닉스, 크로바이텍이 나오는데 RF텍은 패드 쪽이고요. 크로바이텍은 코일이고요. 캠트로닉스는 이제 그 전자파 같은 EMC 쪽이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아모텍이 있잖아요. 이렇게 4개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군들의 그 이슈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선 충전 시장이 어떤지 자료를 보면서요. 네. 무선 충전 시장은 연평균 100% 성장. 와우! 이런 성장이 어디 있어요? 할 거라는 얘기죠. 누가? 신한금융투자에서 추정치입니다. 자료. 근데 그만큼 이렇게 본다는 얘기는 앞으로 시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확 빨라질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속도면은 모르지만 방향성에 있어서는 상승이라는 거 주목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선 충전, 월드 ITC 전기차 무선 충전, 초고화질 촬영 드론, IT의 무한진화. 관심 있으신 분 가보세요. 아, 이런 기술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기술에 관련된 종목들 찾아야 되겠구나. 이런 데 좀 다니시면서 공부하십시오. 네. 이렇게 나오면 되고요. 그 다음 기아차 신형 K5예요. 휴대전화 무선 충전 시스템이 들어간다. 그럼 패드가 들어가겠죠.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패드가 들어가면 이제 향후에 RF텍이 거기에 공급이 되는지 여부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더
찾아보면 되겠죠. 그 실적 모멘텀이 되는지 이런 점에 있어서 무성 충전이 좀 나오고 있다. 관심이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차트는 제가 좀 이제 RF텍을 좀 볼까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또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아모텍하고 RF텍을 보겠습니다. 차트 보여주시죠. 요 차트가 공교롭게 동일해요. 보십시오. 아모텍부터 보겠습니다. 아모텍 S6 나오니까 막 올라갔죠. 빠진 상태에서 리바운드 나온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나왔죠. 18,000대까지. 요 올라가는 국면하고 RF텍 올라가는 국면하고 동일하죠. 눌리는 국면도 동일하고 반등 나오는 것도 동일하잖아요. 아모텍 반등 나오니까 얘도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런 같은 밸런스를 움직이는데 제가 보건대는 지금 실질적으로 무선 충전에 대해서는 이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임팩트 있다고 보이진 않아요. 아모텍 빼고는. 예. 추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가야 될 모멘텀이긴 합니다만 당장은 뭐 그다지 밋밋한 정도 좀 뭔가 이슈화가 되고 거래량 터져야 되고 좀 더 본격적인 실적인 모멘텀을 강하게 보여줘야 되는 게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자료로 갈게요. 글로벌 이슈 시장 예상에서요. 중국 증시 급락. 제가 어제 4,600포인트 때 내려온다고 했죠. 4,650 내려왔죠. 신용 제한에 따른 시장 얘기가 나오니까 급락이 나온 거고요. 지금 시장에서 중국 시장이 이제 막 변동이 좀 생겼죠. 그다음에 글로벌 증시 오락가락. 어제 제가 얘기해드렸죠. 그리스 문제 전날에 해결될 것처럼 기대감이 딱 올라가더니 어제는 또 뭐예요? 아니다라고 또 흔들리잖아요. 하여간 유로존은 가볼 때까지 가보자예요. 다음 자료로 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어제 그대로입니다. 염일방일. 네. 오늘 레버리지 막 올라오고 시장 올라오니까 저점 같으세요? 전 여전히 중립이에요. 네. 고민이 많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이게 진짜 저점 돼서 막 올라가면 어떻게 하지? 네. 시황, 진짜 시황을 하게 놓고 말이야. 이거 진짜 시황하는 방송 진행자가 틀리면은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지금 부담을 갖고서 이게 저점이다라고 외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 지금 자리는 정말 중립으로 보거든요. 차트 한번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선물 차트를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면요. 미결이 계속 감소했었단 말이에요. 미결이 이 시점부터 감소할 때까지 계속 질 눌려서 빠지다가 오늘 미결이 좀 반등 나오니까 같이 반등 나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빠져가지고 나와서 오늘은 그냥 아래 꼬리 잡아준다니까 반등이 나올 자리고 지금 계속 힘싸움 하잖아. 263을 넘어와야 관심을 준다. 넘어오면 뭐가 되냐? 박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코스피랑 같이 또 설명드렸습니다. 저한테 1분만 더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주가에서 보십시오. 22편 깼던 장대 연봉, 22편 깼던 장대 연봉, 공교롭게도 같은 자리에 2133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저는 2133포인트가 넘어오면 그래, 그럼 이게 좀 살아나나 보다라고 관심을 줄 거고 못 넘어오면 오늘 양봉 나와도 오늘 양봉이 다시 훼손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코스피 200을 볼게요. 코스피 200을 보면요. 오늘 종가를 좀 봐야 돼요. 개파락 양봉으로 음량이 나오면 판전이 있을 수도 있어 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점프했던 개파락 양봉은 별 특별하게 부여해주고 싶지 않아요. 저점스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저점스러운 자리는 6월 달에 가서나 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올해 저점과 고점의 피보나치의 하프 자리가 257점대인데 그리고 공교롭게도 오늘 이 빵꾸 자리 있잖아요. 갭이 나온 자리. 선물 지수는 259.10으로 채웠어요. 근데 코스피 200은 못 채웠어요. 채워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여전히 5월 달에 이렇게 끝났다면 6월 달에 과연 시작했을 때 6월에 저점을 떨어지면서 저점을 공략해야 되는 장이 먼저 올지 아니면 6월 달에 어설프게 올라가서 고점 매도를 해야 되는 장이 올지 6월 첫날에 다시 찾아뵙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중립 마인드입니다. 지금까지 진짜 시황의 최수창이었습니다.